안녕하십니까. 건강정보 서정무입니다. 임플란트는 노환이나 질환,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치아의 소실이 발생했을 때 활용되는 인공치아인데요. 특히 작년부터 6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70%까지 감면되면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건강정보에서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이 대중화되면서 궁금증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전에 알아두면 좋을 사항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치과 전문의 최영수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치아가 빠지면 정말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네네. 임플란트를 해야 될지 아니면 브릿지를 해야 될지 이런 고민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떤 게 좋습니까? 그 상태에 따라 다른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자연 치아를 삭제를 해서 깎아서 씌우는 구조인 거고, 예. 임플란트는 옆에 있는 자연 치아를 건드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옆에 있는 자연 치아가 건강하시고 네. 임플란트 부위의 뼈도 괜찮다 그러면 당연히 임플란트가 나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임플란트를 심는 부위의 뼈 상태도 안 좋은데 옆에 있는 치아도 이미 이를 씌워놓은 상황이다. 네. 이런 경우에는 브릿지가 낫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차이는 그 옆에 있는 인접한 자연 치아를 건드리냐 마냐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임플란트가 갖고 있는 제일 장점은 그 남아있는 치아들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치아를 깎아서 보철물을 씌워 놓으면은 그 치아는 깎지 않은 치아보다는 수명이 짧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가능한 경우에는 브릿지보다는 임플란트가 나은데 네. 늘 그렇지는 않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상담을 받으시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임플란트 보철을 하는데 반대편에 물리는 치아도 같이 씌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네네. 듣는데요. 꼭 씌우는 게 맞습니까? 꼭 씌우는 건 아니고, 네. 그 임플란트를 한다는 거는 어느 부위에 발치한 치아가 생겼다는 건데, 네. 그 상태에서 방치가 되면은 옆에 있는 치아가 그 치아가 빠진 부위로 기울어지면서 공간이 침범되거나 반대편에 있는 치아가 솟아 올라와 가지고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를 씌우게 되는 거고, 네. 이게 모든 환자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 이가 빠져 있는데도 다른 치아들이 자기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안 씌우는 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임플란트 회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품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연구로는 뭐 임플란트 회사 간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의품의 경우에는 좀 더 비싸게 네. 비용이 이제 부과가 되는데, 네. 그 역사가 더 오래됐고 과학적인 검증받은 논문이 많이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제품들은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좀 떨어진다는 건데요. 근데 실제로는 국산의 제품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그 국산이 외산보다 떨어진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뭐 회사 간 차이는 없다. 뭐 국산 제품들 간에도 어느 회사가 더 낫다 이런 거는 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자, 치과도 보험이 생기면서 네네. 이건 보험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보험 처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네네. 보험 적용이 되는 임플란트는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네네.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제 방금 전 나왔던 질문이랑 비슷한 얘기인데, 그렇죠. 그 네. 임플란트 간 차이는 그냥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꼭 사보험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제 평생 65세 이상의 환자분들에게는 2개의 임플란트를 보험에서 적용시켜 주는데, 네. 이제 보험 코드가 대부분 다 잡혀 있고 보험이 되는 게 안 되는 것보다 품질적인 차이에 대한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또 보면은 발치를 하고 나서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바로 심는 이유가 있습니까? 발치하고 임플란트 심는 가장 큰 장점은 네. 그 이를 빼면서 어차피 마취를 하고 수술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상황에서 임플란트가 바로 심겨지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수술을 2번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큰 장점이고요. 네.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바로 심으면은 전체 치료 기간이 단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장점이 네. 더 많은 건데, 다만 늘 발치를 하면서 바로 심을 수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걱정하시는 게 나는 다른 질환 때문에 약을 먹는 게 많이 있는데 임플란트 수술 받아도 되나 이런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네. 예,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만성 질환을 한두 개씩은 가지고 계시게 되는데, 네.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으신 대부분의 만성 질환자분들은 임플란트 시술은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다만 아스피린 등의 피가 잘 통하게 하는 혈압이라든가 심근경색을 관리하기 위해서 약 드시는 분들은
그 출혈성 경향이 있다라는 건데요. 네. 역시나 이제 약을 드시면서도 임플란트 수술 자체는 괜찮고 피가 이제 조금씩 날 경우에는 추가적인 그 지혈 처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당뇨가 있어도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라고 현재 되어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철저한 혈당 관리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임플란트가 뼈에 심겨진 다음에 뼈와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때 당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임플란트가 뼈랑 제대로 결합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당 관리를 잘 해주신다면 전혀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나이 제한 있습니까? 그 이론적으로 현재 임플란트 시술에는 나이에 대한 거는 이제 없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다만 아무래도 연세가 많을수록 어떤 만성 질환도 좀 정도가 심해진 경우도 많고 네. 그리고 골대사도 좀 안 좋으실 거기 때문에 더 어려운 점은 있지만 나이 제한 없이는 시술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치과 전문의 최영수 선생님이었습니다. 건강정보 서정모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